제8회 응시배 세계바둑선수권 준결승 3번기 2국입니다. 박정환 구단과 이세돌 구단의 대국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오늘 대국으로 이 패점을 아는 선수가 반격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승자들이 바로 결승 티켓을 확보하게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네, 일단 박정환 구단과 이세돌 구단의 대결. 이세돌 구단이 일국의 패배가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초반 포석 단계에서 오히려 평소에 자신이 가지 않는 그런 새로운 정석 선택을 하면서 국면을 좀 복잡하게 만들었고요. 하지만 박정환 구단도 또 서로 간에 이제 멋진 반격을 하면서 네. 이제 흥미로운 바둑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점심시간이 이제 끝나고 곧 대국이 속기될 텐데요. 먼저 바둑 올림픽으로 불리는 응시배 어떤 대회인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응창기 기금에서 주최주가 나는 이번 대회 제한 시간이 참 독특합니다. 네, 제한 시간이 각자 3시간이 주어지는데 일반적인 세계대회는 3시간을 모두 사용을 하면 1분에 한 수씩 두는 1분 초읽기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응시배는 초읽기라는 것이 아예 없고요. 3시간을 사용하면 그 순간 상대에게 우리식으로 하면 2집을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20분 초과할 때마다 2집을 주다가 이것이 4집까지는 가능하지만 4집 이후에 다시 한번 20분을 초과하면 그러니까 3시간 40분이 되는 순간 그때는 시간 초과 패입니다. 네, 이 제한 시간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역대 응시배 우승자가 보이고 있는데요. 전개대회에서는 박정환 구단의 아쉬운 준우승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 2국까지는 1승 1패로 팽팽했지만 박정환 구단이 3국과 4국을 연이어 내주면서 특히 4국에서 대역전패를 당했거든요. 그런 점이 아쉬웠던 지난 대회이고요. 이번 대회에선 다시 한국팀이 우승컵을 되찾아올 수 있을지 이세돌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네, 4강 대진표입니다. 중국과 한국 형제 대결로 치러지는 이번 준결승전. 수혜 구단은 탕해신 구단과 이세돌 구단은 박정환 구단과 만남을 성사시켰는데요. 네, 시외 구단과 탕해신 구단의 대결에서는 상대적으로 약간 열세가 아닐까 싶었던 탕해신 구단이 선승을 거두었고요. 한국 랭킹 1, 2위 간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박정환 구단과 이세돌 구단의 대결에서는 한국 랭킹 1위 박정환 구단이 먼저 선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박정환 구단입니다. 이세돌 구단이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굉장히 오랜 기간 랭킹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이세돌 구단은 한때 3위에 떨어졌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2위에 복귀를 했고요. 상대 전적에서는 이세돌 구단이 상당히 앞서고 있는데 2016년으로 북한에서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을 살펴보면 네. 4승 4패로 팽팽합니다. 이세돌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준결승 3복 2국이 쏟게 됐습니다. 일단 이 초반까지의 좀 진행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오전 수순을 봤을 때 한 차례 전투가 있었지만 두 선수 모두 큰 타격을 주지도 그리고 큰 타격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런 만큼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우선 이 응시배는 두 가지 변수가 있어요. 덤이 크죠. 한국보다는 한 집이 큰 7집 반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변수이고 또 하나는 시간 사용인데요. 이 두 선수가 어떻게 오전에 시간을 사용했는지 지금 현지에서 뭐 소식이 들려오진 않고 있는데 네. 이 시간 사용을 잘하는 자가 오늘 대구의 승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과연 이 두 가지 변수를 어떤 선수가 더 적절히 활용하게 될까요? 이세돌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준결승 3복 2국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좌하기의 형태가 진행되는 수순까지가 오전 대국 수순이었고요. 네. 이세돌 구단의 마지막 수가 여기를 늘어간 수입니다. 지금 이쪽 부근의 흙돌이 엷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흙이 젖히면 흙의 집 모양일 수도 있고 이쪽도 흙이 이제 미생이기 때문에 엷음일 수도 있고 혹은 이런 식으로 눌러간다면 좌측이 흙의 모양으로 커질 수도 있고 지금 서로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부터 한 수 한 수가 뭐 패착이 될 수도 승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국면입니다. 네. 일단 오전 수순까지는 굉장히 팽팽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은 원래 자신이 갖고 있는 기풍대로 차분하면서도 한 수 한 수 빈틈없는 수들을 보여주었고요. 이세돌 구단은 두 번 저를 놀라게 했는데요. 하나는 이세돌 구단이 평소에 자주 가지 않는 이 치받는 밀어붙이기 정석을 선택한 것이 놀라웠고 네. 특히나 이 진행은 박정환 구단이 굉장히 많이 연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사용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세돌 구단이 꽤 요석이라고 보여지는 이 4점을 버리는 발상이 놀라웠습니다. 두 선수의 색깔을 이 바둑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박정환 구단은 빈틈없는 바둑, 이세돌 구단은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날카로운 작전, 그런 것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 지금까지 계속 팽팽한 긴장감을 놓지 않고 있고요. 박정환 구단의 선택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쪽 부근을 받을지 아니면 이쪽 부근을 받을지 넓게 보면 그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아래쪽을 둔다면 이렇게 젖히거나 이쪽 한 집 내는 모양으로 두는 것이 굉장히 두터운 자리가 되겠고, 중앙을 지킨다면 어떨까요? 중앙을 둔다면 원래는 참 두고 싶은 자리가 이 단수인데 지금도 단수 칠 수도 있겠네요. 단수나 아니면 이쪽을 눌러 막는 진행이 눈길이 갑니다. 저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작전을 이세돌 구단이 이쪽에서 들고 나왔는데 그것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네, 2시 반부터 오후 대국이 시작이 됐고요. 이 점심시간이 1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보통은 오후 대국이 속개되자마자 바로 착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는 있지만 머릿속은 계속 바둑판을 떠나질 않거든요. 네. 그러고 점심을 먹고 나서도 이제 어느 정도 바둑판을 보면서 생각할 시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속개되자마자 바로 착점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국면은 워낙 이 선택이 기로이기도 하고 그리고 박정환 구단이 지금 상황이 최대 승부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착점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응시배 제한 시간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 식사 시간 때 모든 걸 생각하고 나서 바로 착수를 하고 싶어질 텐데요. 네. 그만큼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기력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이 벌점 2집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뭐 대수롭냐는 듯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이 두 선수의 레벨에서 2집이라면 정말 결정적이죠. 그러니까 다른 세계대회는 3시간을 사용하면 1분 초읽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1분 초읽기로 둔다면 그냥 시간이 넉넉하게 주어지는 것과 두 선수가 2집 이상 손해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응시배는 처음에 3시간을 사용하면 2집을 내고 그리고 20분 뒤에 또 2집을 내고 그 다음에는 시간패니까요. 그 제한 시간이 주는 압박감이 상당합니다. 실제로 이 한국 선수들에게 굉장히 좀 생소한 그런 룰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6집 반일 때랑 7집 반 덤일 때 이 흑백을 선호하는 게 바뀔 정도니까요. 네, 2집 차이는 굉장한 차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응시배 한국 대표 선발전에서 목진석 구단과 강도현 구단의 대국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목진석 구단이 그러니까 형세가 불리해서 이제 항복 선언을 했는데 계속 두었다고 해도 시간초가 패가 됐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네, 확실히 응시배는 이 제한 시간이 또 하나의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평소 이 박정환 구단과 이세돌 구단이 제한 시간 3시간이 주어진 기전에서 만났을 때 박정환 구단 쪽이 좀 더 초읽기에 빨리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빗대서 본다면 이 응시 룰에서는 이세돌 구단이 제한 시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은 유리한 이점이 있습니다.
박주환 구단 계속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부분 때문에 이곳에서의 시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건지 해설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선택의 기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크게 보면 흑이 이쪽 부분을 받을지 지금 이쪽 호구 모양을 받을지 그 둘 중 하나인데 네. 우선 위쪽을 받았다고 보시죠. 위쪽을 받으면 백이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을 때 이렇게 내려서서 당장 공격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사이에 연결이 가능할지 여부 그것부터 살펴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흑이 받는다면 이쪽을 젖혔을 때 백이 이제 이 사이를 가르고 나오는 것은 뭐 누가 봐도 명확합니다. 백이 이쪽을 이렇게 나올지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가르고 나왔을 때 이 양쪽의 흑돌 한 곳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의 강렬함이 있을지 그런 것을 좀 판단하고 있는 듯 보이고요. 제가 흑이라면 일단은 이쪽 부분을 받는 것부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단수도 참 어렵습니다. 이 단수는 지금 어느 쪽도 확실하게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양쪽에 모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약간 중도를 지키는 수가 될 수가 있는데 이쪽을 단수 쳐서 이쪽에도 응원군을 보내고 이쪽에도 응원군을 보내는 네. 그런 작전까지 지금은 이 세 가지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수든, 이수든, 이수든 지금 그 세 가지 선택 중에 박주환 구단이 고민을 하고 있고 어느 쪽에 선택을 하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그대로 흐름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장면에서 박주환 구단의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딱 작전 선택의 기로죠. 네, 과연 박주환 구단 어떤 수를 선택을 할지 실전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이 두 선수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바둑계에서 기대하는 대로 성장을 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뭐 이세돌 구단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유명했죠. 이세돌 선수가 제가 이제 이세돌 선수 처음 봤던 것이 1991년 관철동에 있는 한국기원의 전 회관에서 네. 처음 봤는데 그때가 어린이 대회 결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고 김수영 프로께서 그 당시에 결승전 이 공개 해설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현장에서 바둑을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당시에 지금 뭐 바둑리그 감독을 하고 있는 한종진 프로와 이세돌 프로가 결승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세돌 구단이 우승컵을 들어 올렸는데 정말 대단했던 것이 91년이면 이세돌 구단의 나이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대회가 초등학생 대회거든요. 1학년부터 6학년이 다 나오는 대회에서 저학년인데요. 네, 전국에서 최고가 된 거죠. 참 대단한 기재였고 어린 시절부터 이세돌 구단은 항상 그 뭔가 주변보다 한 단계, 두 단계는 높은 그런 기력을 유지하고 뭔가 좀 경외감이 들게 만들었던 그런 존재입니다. 박주환 구단의 어린 시절도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박정환 구단도 대단했죠. 박정환 구단은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예전에 2004년에 그 어린이 대회에서의 해설을 잠깐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 해설 인생의 첫 번째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 어린이 대표로 각 학교의 명예를 걸고 참가했던 선수들이 지금 바둑리그를 뛰는 선수들이에요. 뭐 이지연 선수도 있었고 이호범 선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박정환 구단은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참가할 수 있다면 참가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요? 나이는 참가를 할 수가 있는데 참가를 못했죠. 혹시 벌써 연구생이었을까요? 당시에 이지연, 이호범 이런 어린이 최강자들도 다 연구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환 구단은 연구생 중에서도 실력이 너무나도 월등히 뛰어나다는 이유로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가장 기력이 셌던 당시에 그 이호범 어린이나 이지연 네. 어린이가 연구생 8조 정도였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미 박정환 구단이 연구생 3조였습니다. 나이가 오히려 한두 살 더 어린데도 이제 그 정도의 기량을 갖췄을 정도로 또래에서는 무적이었죠. 참가를 안 한 이유가 있었네요. 네. 좀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던 두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박정환 구단이 입단하자마자 아무것도 아직 보여주기 전인데도 당시에 이 프로 기사들을 대상으로 했던 설문조사에서 앞으로 한국 바둑계를 이끌 차세대 선두 주자는 박정환 구단이다 라고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거든요. 아직 시합 생활도 안 했는데 어떻게 다 소문이 나는 건가요? 그만큼 이 기대감이 컸다는 거죠. 2006년에 프로가 되었는데
당시에 이 93년생으로 2006년에 프로가 되는 것은 네.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당시에도 참 드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영지에 입단대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나이 많은 뭐 아마 최강자들 그리고 연구생의 그 일조의 강자들을 모두 물리치고 입단을 했던 것이 나이가 중1 때니까요. 대단했죠. 두 기사 모두 어린 시절부터 참 남다른 선수들인데요. 현재 한국연계 1위와 2위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제 느낌으로는 예전에는 이세돌 구단이 박정환 구단의 재능에 대해서 물론 뭐 뛰어나다고는 생각했겠지만 그렇게 한국 바둑을 대표하는 제목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예전에 이세돌 구단의 인터뷰를 보면 박정환 구단이 어느 정도 성적을 내고 있을 때 나의 후계자는 김지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점에서도 살짝 드러나고 뭔가 인터뷰에서 봤을 때 저의 추측이긴 합니다만 네. 박정환 구단을 자신의 진정한 후계자로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물론 인정을 하겠죠. 우선 이세돌 구단이 이 기사들 평가하는 기준을 보면 좀 뭐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좀 부합하는 선수들, 당장의 실력보다도 자신이 가진 그 기풍의 흡사한 그리고 바둑을 대하는 그 기질이 자신이 생각하는 나름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박정환 구단 제가 볼 때는 살짝 달라요. 이세돌 구단이 생각하는 그 기질은 좀 더 치열하고 좀 전투적이고 수읽기 위주로 풀어가는 그런 식의 바둑인데 뭐 네. 그런 부분 박정환 구단이 뛰어난 면이 있긴 합니다만 이세돌 구단의 기풍과는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박정환 구단의 신예 기사 시절에는 그렇게 높이 평가를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박정환 구단의 대국은 약간 잔잔한 느낌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느낌이 조금은 있죠. 그래서 똑같은 이유로 이세돌 구단이 그 중국의 날고 기는 신예들에 대해서도 그다지 높은 평가를 하질 않고요. 박정환 구단의 생각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왠지 지금 사진으로만 본다면 이세돌 구단이 굉장히 좋은 형세인 것 같아 보이네요. 네. 그리고 두 선수가 딱 자신이 현재 들고 대국을 하고 있는 흑과 백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하기도 하고요. 네. 지금은 정말 박정환 구단이 고민이 많이 깊어진 국면인데 글쎄요. 박정환 구단의 선택 3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봤는데요. 네. 일단 좌변을 지켜가는 수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 3가지 예측 중에 하나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전이기도 합니다. 그 사이를 갈랐을 때 중앙의 미생과 이쪽 부근의 흑도를 모두 타개하기가 쉬워 보이진 않았어요. 그냥 그쪽을 돌파해 갑니까? 박정환 구단이 하변이 아닌 좌변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네. 저의 예상은 백이 하변을 늘고 이 4점을 공격하겠다 뭐 그런 예상이 있었는데 이세돌 구단은 그 선택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늘어서 공격할 수는 있는 거죠? 공격을 갈 수도 있지만 왠지 흐름상으로는 공격할지 의문이네요. 그곳을 하나 찔렀기 때문에 역시 쪽을 들어갑니다. 이세돌 구단의 생각은 지금 이미 이곳을 하나 늘어둔 교환 자체가 득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흑이 이쪽을 지킬 수가 있는데요. 애초에 흑이 젖힌 것과 비교를 해보면 젖혔을 때 여기를 늘면 흑은 이쪽을 이어주질 않거든요. 당연히 아래쪽을 내려서고 이 한 점은 상대에게 내줍니다. 이쪽은 백이 집이 크게 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세돌 구단 하나 교환만으로 이미 득을 봤기 때문에 이쪽을 돌파해서 좀 더 간결하게 국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돌 구단 이런 처리를 하는 것은 약간 흐름이 좋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이세돌 구단이 좌변 돌파를 했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도 이제 하변을 지켜두었고요.
백이 계속 막아갈 수도 있지만 막아간다면 여기를 다시 한번 젖혀서 이렇게까지는 교환이 되고, 이 상황에서 흑이 한 번 더 가일수를 한다면 백은 이 교환을 안 할 이유가 없지만 지금은 이 자리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원래도 좋았지만 흑돌이 여기에 왔기 때문에 더 좋은 자리가 됐어요. 이렇게 모양을 키워간다면 이 흑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어쩌면 이세돌 구단이 하변을 공격을 가면 박주환 구단이 여기를 잇고 버티는 것이 좀 두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한 번 더 손을 빼고 나서 그러고도 이 흑돌을 잡지 못한다면 백으로서는 좀 부담이 되는 형세가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된다면 이제 생사를 둘러싼 싸움이었는데 이세돌 구단이 이 흐름을 피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를 내려설 때 흑이 이 흑돌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어떻게 받든 간에 이 교환은 백이 득이거든요. 그 교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두 가지로 풀이가 되는데 실전에 이 진행이 불리하지 않다고 보는 것도 있고, 네. 또 하나는 박정환 구단이 더욱 강하게 버텨왔을 때 그것이 좀 공격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돌은 중앙으로 갑니다. 앞서 오전 수순까지 봤을 때 바둑은 만만치 않지만 저라면 개인적으로 백을 들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그 당시보다 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백이었다면 그래도 여기를 내려섰을 것 같아요. 네. 박정환 구단 아예 집으로 확실한 길을 선택을 합니다. 중앙 흑돌이 좀 엷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제 와서는 뭐 엷음과 두텀 잡히지만 않는다면 큰 가치는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집으로 큰 자리를 두고 나서 버티는 거죠. 저의 계산으로는 지금도 백이 나빠 보이진 않는데요. 차이는 극미합니다. 지금 붙여간 수도 재밌네요. 저렇게 붙여갈 때는 보통 백돌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있을 때, 그래서 흑에 이 젖히는 반발이 없을 때 많이 붙여가는데 지금은 두 칸인데도 붙여갔습니다. 그것은 여기를 흑이 젖혔을 때에 대한 어느 정도 대비가 있다는 거죠. 여기를 두고 네. 느는 것은 아닐 겁니다. 느는 것은 여기를 이어도 그다지 행마가 좋아 보이지 않고, 여차하면 흑이 여기를 밀어서 양쪽을 가르고 들어간다면 안에서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는 자세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이건 집으로 득본 것도 거의 없고 백으로서는 최악의 진행입니다. 그렇다면 젖히면 이제 여기를 젖히겠다는 생각으로 풀이가 되는데, 끊으면 내려서고 이 전투가 어떨지. 흑은 젖히는 수 말고는 다른 선택은 없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늘어서 받는 것은 백이 막는 자세가 제격이어서 이것은 백이 불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돌 구단이 이곳에 가장 기본이 되는 행마인 한 칸을 두지 않고 여기를 붙였다는 것은 한 칸은 여기를 미는 것이 싫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그 진행은 한 칸 뛸 때
흑이 손을 빼서 백이 여기를 틀어막고 흑이 올라간 진행이기 때문에 백이 불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근을 지금 붙인 것은 전형적인 성동격서의 작전이죠. 지금 이쪽을 건드리고 있지만 약간의 이제 백의 모양이 정리가 된다면 이곳에 급소를 가서 이 흑도를 조금 노리고 있습니다. 네, 박정훈 구단 젖혀가죠. 백도 되젖히는 한 수로 보이는데요. 되젖히고 나서 이쪽을 단수치고 나오는 것은 이제 이 부근에 역습을 가할 수가 있고 뒤쪽으로 있는다면 백은 이렇게 늘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 흑도 가르고 나오긴 것이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두 점을 제압하는 것은 흑의 입장에선 최악이죠. 이렇게 된다면 지금 선수로 두터움을 쌓았기 때문에 백이 어떻게 찔러가도 흑은 망할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네. 네, 젖혀갑니다. 네, 박정훈 구단도 섣불리 손댔다가는 중앙 쪽에 어떤 수로 되돌아올지 예측이 어렵고요. 네, 정말 어렵네요. 지금은 박정환 구단이 그냥 참아둘지 아니면 여기서 강하게 좀 반발할지 선택의 기로입니다. 지금 원래는 세력에 가까웠던 이쪽의 흑돌이 백이 두 번이나 연타를 하면서 다시 열분으로 변했기 때문에 여기서 반발을 했다가 한번 걸리게 되면 그때는 바둑이 끝장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네, 어떻게 받아가야 할지 고민이 되는 자리입니다. 제8회 응시배 세계바둑 선수권 준결승 3번기 2국 이세돌 구단과 박정훈 구단의 대결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제8회 응시배 세계바둑 선수권 준결승 3번기 2국입니다. 박정훈 구단과 이세돌 구단의 대결, 박정훈 구단의 생각이 이 부분에서 또 길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은 반발을 할지 아니면 그냥 뒤로 참을지 선택의 기로이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상하리만치 박정환 구단에게 선택의 기로가 많습니다. 지금 오후 대국이 속개됐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흑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죠. 그냥 뒤로 있거나 반발하거나. 이어서 받게 된다면 바로 중앙 쪽을 공격을 가나요? 백이 그냥 늘고 나서 이제 흑도 연결하는 진행이라면 서로 평범한데요. 여기서 역습을 갈 가능성도 분명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든지 그런데 이런 부분은 너무 어려워서 한눈에는 좀 판단하기 어렵네요. 지금은 하변 쪽을 박정환 구단이 2번이나 두면서 물론 백도 여기를 뚫긴 했지만 집으로는 흙이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곳에 흙의 열분을 백이 얼마큼 추궁할 수 있느냐인데 흐름은 약간이나마 이세돌 구단 쪽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저도 정말 확신이 안 드는 것이 잔잔한 승부라면 그냥 집만 계산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곳은 이 중앙 쪽 좁은 곳이지만 뿌연 안개 속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곳을 저도 지금은 느낌으로 판단을 하고 제 경험상 이런 곳은 뭐 어느 정도 흙이 당한다 이런 판단으로 지금 백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이 중앙 쪽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이 흐름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느낌을 이 감각적인 판단을 하고서 이제 형세를 판단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의 대결 이후에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 이후 상승세가 된 것은 알파고와의 대결에서 좀 인간이 감각이나 이런 부분에 의존을 많이 했다는 것을 느꼈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계산적으로 확실하게 판단하는 것이 뭐 좀 좋아진 면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실제로 성적이 좋아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지금 저 중앙 쪽은 도저히 정확한 판단이 되질 않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 일단 물러서기보다는 끊어가면서 두어가네요. 이세돌 구단 알파고와의 대국 이후 각성했다. 뭐 이런 극찬까지 받으면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박정환 구단 역시 그 대국 이후에 한 단계 뭔가 깨달음을 얻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박정환 구단도 최근 컨디션이 좋죠. 특히 자신에게 많은 아픔을 주었던 중국 랭킹 1위 커제 구단에게 최근에 3연승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박정환 구단이 세계대회에서 뭐 1인자로 우뚝 올라서는 순간 저는 역대 최강의 기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정환 구단의 바둑 자체가 뭐 어느 한 부분 약점이 없는 그런 완벽 무결점의 바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보면 뭐 역대급으로 이 무적의 위용을 과시했던 이창호 구단도 전성기 시절에 유창혁 구단에 비해서는 초반 포석이나 혹은 감각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뒤처짐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었고 또 조은현 구단의 포석에 비해서도 좀 그런 면이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역대급 1인자들도 약간의 약점은 있었습니다. 이세돌 구단도 200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뭐 완벽한 자신의 세계를 만들었을 때에도 이 초반 포석에서 약간의 약점이 있다. 이건 뭐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거니까요. 네. 그런데 박정환 구단이 1인자로 우뚝 선다면 정말 이 선수는 약점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 무결점의 기사죠. 네. 그래도 하나 꼽아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과거에는 약간 이 멘탈적인 부분이 꼽혔었죠. 그래서 뭐 판팅이 선수라던가 커제 선수라던가 자신에게 계속 이겼던 선수들에겐 더 약한 모습을 보였었고 스위웨 선수에게 연패를 당하기도 했었고요. 최근에는 뭐 그런 모습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유일한 약점으로 평가받던 그런 정신적인 문제까지 정말 완벽한 기사가 탄생을 했네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라고 말씀 표현을 하셨으니까 제가 약간 이 박정환 구단의 바둑에 대해서 뭐랄까요 걱정이나 우려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점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면 과거에 이세돌 구단이나 조은현 구단, 이창호 구단을 보면 정말 귀신이 돕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어떤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승리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세돌 구단의 그 드라마틱한 역전이나 또 뭐 응시배 1회 대회에서 보여주었던 조은현 구단의 그 결정적인 순간에서 승리로 가져오는 이 능력 그리고 이창호 구단도 예전에 라이벌이었던 중국의 마샤오춘 구단과의 대구에서
얼마나 드라마틱한 역전승이 많았습니까? 정말 상대가 귀신에 홀렸다라는 그런 표현이 들 정도의 무언가 이 기운이 있었는데 네. 사실 박정환 구단에게서는 그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전때 한국 바둑의 이 1인자들은 무언가 그런 그 귀신이 돕는 면이 있었습니다. 박정환 구단의 그런 대구 스타일 때문에도 그래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대표적으로 예전에 이창호 구단이 이 마샤오춘 구단에게 승리를 거둘 때에는 특히 대역전승으로 유명한 바둑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삼성화재배 결승 5국이고요. 또 하나는 삼성화재배 준결승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바둑을 마지막 끝내기에서 끝내기가 강한 마샤오춘 구단에게 한 두 집 정도는 득을 보면서 역전시킨 그 바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둑을 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뭐 이세돌 구단이 예전에 도요탑의 결승에서 창하오 구단에게 승리를 거둔 것이나 네. 혹은 뭐 조은현 구단이 러시아 구단에게 옛날 삼성화재배 8강전에 승리를 거둔 것이나 정말 이건 뭐 귀신이 돕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런 바둑계의 평가인데 그것이 복합적인 것이 이제 합쳐져서 좀 나타난 요인일 것 같아요.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에는 이 자신의 기질 자체가 불리할 때 좀 더 국면을 복잡하게 만들고 정답이 아닌 길을 걸어서 상대 실수를 유도하고 이런 기질이 있고요. 뭐 이건 본인이 직접 이야기했으니까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 외에도 그 수법에 있어서도 좀 날카롭게 틀어가고 또 상대가 초읽기면 시간 공격을 하고 뭐 이런 반외적인 실력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그 외적인 면에서 뭔가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는 것이 뛰어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약간 박정환 구단이 그 반외적인 기질에 있어서는 그 전때 한국 바둑의 탑기사들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이 조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박정환 구단 계속 또 성장하고 있는 기사니까요. 그렇죠. 박정환 구단이 무서운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선수는 한국 랭킹 1위인데 가장 바둑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선수이기도 합니다. 박정환 구단 하면은 이동 시간에도 사활 문제를 푸는 그런 사진들이 참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꽤 오랜 시간 동안 박정환 구단과 같은 연구실에서 연습을 했었는데요. 그때 박정환 구단의 신예 기사 시절인데도 이미 저희들과 함께 이제 점심을 같이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럼 늘 점심 먹으면서 사활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정말 뛰어난 기사지만 그 후에 계속되는 노력도 참 대단한 선수입니다. 네. 이런 선택이라면 중앙에는 백의 영향력이 좀 덜해질까요? 지금은 중앙 쪽으로는 그래도 박정환 구단이 돌파를 했고 이세돌 구단이 강하게 반발하기보다는 좀 더 실리적인 선택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결정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붙여가면서부터 박정환 구단의 생각 시간 조금 길어진 부분이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수순이었는지 해설판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여기까지가 오전 수순이었고요. 박정환 구단이 긴 생각 끝에 선택한 수가 이쪽을 틀어막는 수였습니다. 그리고 네, 올라서는 교환을 하고 나서 내려설 법도 했는데 네, 제가 백이었다면 일단 이 수부터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의 상황에서 지금 이쪽을 가든 이쪽을 가든 두 가지 선택이 있었는데 흑이 이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를 둬서 흑이 손 뺀 것을 추궁하고 싶은 기분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세돌 구단은 일단 형세가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이쪽을 추궁했을 때 오히려 흑이 여기를 잇고 나서 그러니까 버티고도 이 흑을 잡지 못한다면 그것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이었다면 저는 여기를 뒀을 것 같아요. 그래도요. 네. 실전은 좀 더 차분한 선택을 해서 흑도 한숨 돌렸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여기를 띄었죠. 이 장면에서 흑이 이 부분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지켜두고 나서 흐름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자리가 워낙 이제 크다고 본 거죠. 지금 이렇게 두는 수가 보통이라면 이렇게 붙여야 하지만 지금 붙이는 수는 안 되고요. 이 교환으로 인해서 안 됩니다. 붙이면 이쪽을 젖혀서 끊을 때 뒤로 돌려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때리면 그때 뒤에서 안 치니까요. 되고요. 이 교환이 없을 때에는 따내는 것이 통렬하지만 지금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백이 둔다면 마늘모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가 매우 크다는 것이 박주환 구단의 판단이었고 실전은 일단은 집으로 좀 버텼습니다. 그러자 붙여서 이곳을 두어갔어요. 네, 여기서 박주환 구단이 이제 선택의 기로였죠. 이 상황에서 그냥 뒤로 있는다면 평범하게 진행이 된다면 여기를 백은 늘게 되겠고 그 다음에 흑이 이제 중앙 쪽을 지키는 그런 흐름입니다. 어떻게 지킬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뭐 이런 식으로 단단하게 지켜둔다면 그 다음에 이제 백이 이쪽을 두거나 하는 흐름인데 일단 이 흐름대로라면 선수로 그래도 좌측으로 파고든 만큼 박주환 구단이 좀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박주환 구단이 실전은 좀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 느낌으로도 지금 쌍방을 최선을 다한다면 왠지 백이 좀 흐름을 잡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으로 두어가죠. 네, 여기서 일단 백도 여기 끊는 수를 두진 않았네요. 지금 이쪽 끊는 수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착점으로 보였는데 왜냐하면 여기를 따내는 것은 단수를 쳐서 지금 백이 바둑이 두터운 만큼 도초에 백의 팩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흑이 여기서 패를 걸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이어야 되는데 한 점을 잡는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백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백이 이쪽이 정리되고 나면 이 부분에 다시 가르고 나오는 수도 남아 있고요. 그런데 이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은 일단 흑이 따내기보다는 여기 있는 것이 좀 더 나아 보이고요. 그러면 같이 막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백은 이제 맞거나 한 점을 잡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네. 이렇게 돌파당하는 형태라면 아까 전에 따낼 때 단수치고 잡은 것보다는 백이 훨씬 못하죠. 그리고 이 돌파 이후에 흑이 이 부분에 이제 급소를 가서 역습을 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를 두고 틀어 막는다면 이 정도까지는 흑이 해두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를 찔러갔을 때 백이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산다고 하더라도 꽤 괴롭힘을 당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에게 두텀을 내주는 것은 백의 실패고 이수읽기를 할 때는 백이 여기 틀어 막는 것까지는 완벽하게 읽어야 되는데 막고 여기를 늘었을 때 과연 이쪽 부분의 활용을 통해서 이 흑도를 잡을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그럼 백이 둔다면 일단 일감으로 떠오르는 수는 이쪽을 단수 쳐서 돌리는 거예요. 나가는 것은 쭉 돌파해 나오면서 이쪽이 엷어지죠. 네, 그냥 때리면요. 네, 그때 이제 단수를 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잡으러 갈 수 있는지 여부인데 지금 이것이 잘 안 된다고 본 것 같습니다. 막는 순간 이제 연결과 한 집 내는 것이 맛보기고 이쪽 부분도 좀 뒷맛이 나빠서 그래도 어려운 수읽기로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두 선수 모두 이 그림이 흑이 잘 잡히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실전의 진행이 나온 거죠. 네, 실전은 가만히 들어서 이었고요. 지금 이쪽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실전에 흑이 여기를 밀어서 지금 두 점이 제압당한 듯 보이는데 네. 백이 먼저 여기를 미는 선택도 가능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여기를 두는 것은 백이 이쪽을 틀어 막는 순간에 끊을 수가 없나요? 끊는 것은 일단 여기를 밀 때 너무 곤란하죠. 지금 두 점 잡는 것과 이쪽 붙이는 것이 맛보기여서 곤란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좀 흑이 안 되는 싸움 같고요. 흑은 받아야 될 듯 보이는데 그러고 밀어간다면 아까 보았던 이런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세돌 구단이 이 교환을 아낀 것은 네. 이런 식으로 흑이 전부 단단해지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 급소를 찔러 올 때 백이 좀 더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흑돌이 이곳에 없는 것이 백돌 타게 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쪽을 추궁하는 데 조금 나으니까요. 그래서 흑이 쉽게 이쪽으로 건드릴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그냥 미는 수이고 박주환 구단도 지금은 일단 정리되지 않은 부분부터 건드려 갑니다. 지금의 이 형태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흑의 형태가 좀 잘 풀렸습니다. 저는 이 단수가 과연 가능할지를 완벽하게 수익기를 못했기 때문에 뒤로 있거나 이런 식으로 봤었는데 결국 이 끊는 수가 안 된다면 지금 박주환 구단의 선택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미는 데까지 진행이 되어서 네. 앞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쪽에서의 정리와 물론 여기까지 포함된 이 형태의 정리겠죠. 그 이후에 박주환 구단이 이 상변의 백도를 공격 갔을 때 그때의 공수 이제 그곳이 최대의 승부처로 보입니다. 네, 아직도 이 형태의 정리가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실전 진행 함께 보시죠. 이것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바꿔치기인데
자체적인 것보다도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이세돌 구단의 변신이 정말 자유자재네요. 흙을 공격할 듯 하다가 금방 집으로 돌아섰고요. 확실히 박정환 구단과는 기풍이나 기질에서 많이 다릅니다. 제가 대국하면서 느낀 것은 박정환 구단의 한 수 한 수는 예측은 됩니다. 근데 예측은 되는데 대책이 없어요. 너무 완벽해서 뭐 갑갑한 느낌이 들 때가 많고요. 네. 이세돌 구단의 한 수 한 수는 예측하지 못했던 데서 펀치가 나오고 반발이 나오고 새로운 바꿔치기가 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죠. 정말 다른 스타일을 갖고 있는 두 선수예요. 네. 그냥 중앙 쪽을 확 막아가도 될까요? 이쪽 부근을 막는 것은 지금 그저 이 흑돌의 안정만을 생각하는 진행인데 일단 이곳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당장 이쪽을 지키기에는 흑이 집으로 좀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이수는 좀 느슨한 느낌이고요. 일단은 그래도 이쪽을 막는 것이 보통이죠. 흑이 이쪽 부분을 받는다면 이쪽을 두는 것과 이쪽을 막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기를 밀었을 때 항상 흑이 이렇게 젖혀서 받아야 되는 형태이니만큼 네. 이 부분이 확실치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키는 의미에서 화점 자리를 틀어 막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이제 대국이 시작한 지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는 선수들도 시간이 좀 압박이 되는 단계가 올 것 같아요. 네. 지금 대국이 시작된 지 3시간 5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속기파 기사를 만나면 이미 상당한 시간을 썼을 그 정도의 시간은 흘렀죠. 일례로 뭐 커제 구단 같은 경우에는 전에 삼성화재배 준결승전에서 이세돌 구단과 대국하면서 뭐 1시간밖에 쓰질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의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로 어느 한쪽이 시간을 많이 사용했을 것 같지는 않고 박정환 구단이 그래도 좀 더 장고 시간이 길었던 것 같은데 평소에 두 선수의 사용 시간을 추측을 해보면 3시간 50분 중에 대략 이세돌 구단이 한 1시간 30분에서 50분 사이를 사용했을 것 같고요. 그 남은 시간을 박정환 구단이 사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후 대국이 시작되면서부터 확실히 박주환 구단의 손이 좀 늦게 나왔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이세돌 구단이 좀 더 많이 남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이런 이 응시의 독특한 시간 규정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사실 이 속기파 기사들이 많은 중국 기사들 굉장히 유리할 것 같거든요. 특히 그 빠른 손을 자랑하는 중국 바둑계에서도 가장 빠른 손이 미위팅 선수와 커제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 커제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는 별로 힘을 써보지 못하고 탈락을 했죠. 바로 오늘 대국을 하고 있는 박정환 구단과 이 8강전에서 만났기 때문인데요. 네. 그리고 16강전의 내용을 봐도 커제 구단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별로 이 응시배에서 자신이 유리할 것 같은 룰에서 별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16강에서는) 대만 선수와 만났는데 반집승이었고 그것도 역전 반집승이었거든요. 그리고 8강에서는 박정환 구단이 3시간을 초과하면서
벌점 2집을 공제를 했지만 그러고도 반집을 남겼죠. 두 점 벌점을 받고도 반집을 남길 정도면 정말 정확한 계산력이 뒤따라줘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 응시 룰에서는 후반에 이런 고민을 하는 타이밍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한 2시간 57분이나 뭐 이 정도 사용을 했는데 국면이 선택의 기로예요. 끝내기에서 패를 들어갈지, 그러니까 승부수를 던질지 아니면 무난하게 갈지. 근데 거기서 이제 감각적으로 판단을 해야죠. 또 정확한 형세 판단이 뒷받침이 돼야 하고요. 그래서 내가 2집을 공지하더라도 뭐 이 길로 가겠다. 아니면 여기서 승부를 끝장을 보겠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세돌 구단이 상대적으로 박정환 구단보다는 조금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의 생각 시간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정환 구단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흐름이 여기를 틀어막고 백이 두면 뭐 여기까지는 거의 선수성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찌르러 들어갔을 때 이 백돌에 대한 공격 성공 여부입니다. 그런데 완벽한 공격을 하기에는 사실 바깥쪽의 흙의 단점도 많이 눈에 띕니다. 이 부분의 단점도 있고 또 백이 완벽하게 살고 난 이후에는 자체로 이곳을 움직여도 지금 수가 날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뒷맛이 나쁜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박정환 구단이 이 두텁게 정리를 하는 것이 관건이고요. 두텁게 정리된 이후에 이 자리가 굉장히 큽니다. 이곳이 다음에 따내고 나서 눈목자 끝내기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정말 두고 싶은 자리입니다. 네, 박정환 구단도 흐름이 좀 좋지 않다고 보는 걸까요? 중반 이후에 생각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둑이 끝이 난다면 이세돌 구단의 이 4점을 포기하고 여기 한 칸 뛰는 선택, 이것에 대해서 좀 많은 기사들이 연구가 있을 거고 그 결론이 궁금하네요. 네.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발상인데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도 국면이 불리하지 않았으니까요. 박정환 구단이 생각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평범한 길인 화점으로 틀어막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글쎄요. 그런데 뭐 다른 길이 딱히 보이진 않아서 어떨지. 네, 일단 막아가는 수까지는 일반적으로 보이는데요. 네, 바둑은 역시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약간이나마 이세돌 구단이 편해 보입니다. 이세돌 구단이 좀 더
두텁게 판을 짰기 때문인가요? 지금 뭐 새로운 변화가 나와서 사실 형세 판단이 좀 어려운 국면이긴 한데요. 그냥 지금의 형세를 봤을 때 일단 이곳을 정리를 하고 나서 흑이 이 부분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망의 큰 자리를 백이 먼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개괄해보면 약간 덤이 부담스럽지 않나 싶은, 뭐 기본적으로 미세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약간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글쎄요. 여기서 이렇게 생각 시간이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왜냐면 허점 막는 거 말고는 제 눈엔 잘 안 보이거든요. 진짜 여기를 틀어 막으려고 하나요? 여기를 막으면 네. 이쪽으로 젖혀준다면 이 교환 자체가 흙이 꽤나 득입니다. 아까는 그냥 이렇게 틀어 막는 자세가 나왔지만 이 교환이 된다면 백이 똑같이 살았을 때 여기 따내는 것이 흙의 권리가 되면서 이쪽에 이제 들여다보는 것이 선수냐 아니냐의 차이가 됩니다. 아까의 형태는 거의 이런 식이라고 봐야죠. 지금 반대로 젖혀갔네요. 어느 정도 중앙도 의식을 한 수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쪽에 흙돌이 있다면 앞서 이제 이곳의 정리가 끝난 이후에 흙이 여기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 하변은 백의 차지가 대령일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흙돌이 여기에 있다면 이 중앙 쪽에 뒷맛을 백이 노리는 데 있어서는 조금 다릅니다. 박정현 구단 장고 끝에 선택을 했는데요. 오늘 대국에서 과연 이 제한 시간이 어떤 변수로 작용될지도 궁금해집니다. 이세돌 구단과 박정현 구단의 준결승 3번기 2국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